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과는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어요. 저희 회사가 전국으로 사옥이 있는데 연합동아리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저는 일산 사옥에서 근무했고 남편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면서 아무래도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동아리 모임 후에는 친목 모임이라고 하는 회식 아닌 회식을 항상 하게 되면서 어느새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되게 됐죠. 남편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길가에서 새끼 길고양이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근처 편의점에 뛰어가 먹을 만한 음식거리를 사와서 주고 지하철 노숙인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며 휴일에는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도와드리고는 했어요. 저 또한 남편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람이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활동하는 걸 깨닫게 되니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서해의 어느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마신 술보다 바닷바람에 더 취한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결혼이란 단어는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생생하게 들렸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프로포즈를 받아준 후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고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외아들이다 보니 시댁에서 저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되셨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최대한 기분 안 나쁘도록 좋게 물어보셨는데 남편이 그건 걱정하시지 말라면서 본인 부모님은 자기에게도 간섭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한들 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 말을 당연히 전부 믿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윗감이 든든해 보였고 직장도 좋았으며 특기 경력으로 이직을 해도 업계에서 대우받고 갈 사람이라 넉넉하진 않더라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할 것 같은 신뢰는 있으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참 따뜻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시면서 우리 딸 속은 안 썩이겠다고 생각이 들어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좋은 모습으로 합격을 받고 이제 다음 관문인 남자친구 집이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 저희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이렇게 긴장이 되었을까요? 저는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거라 그런지 그날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비시댁은 저희 신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부터가 웅장했고 집 외관은 세련되고 넓어 보이는 2층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대문부터 현관 앞까지 돌담길처럼 되어 있었는데 양쪽으로 예쁜 꽃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고 조명도 있어서 밤에 조명 켜면 너무 예쁠 것 같았어요. 주기적으로 정원사분이 관리를 해주는 것 같이 나무들도 예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잘 가꾸어진 단독 펜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어머님이 먼저 나오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반갑게 맞이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달리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와 안 친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색해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점심때 갔는데 정말 한정식집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주방에는 도와주는 도우미분 2분 계셨고요. 어머니,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온다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입에 맞을는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물론 그 음식들을 도우미분들과 함께 준비하시긴 하셨겠지만 30첩 반상에 갈비찜, 잡채, 찌개 등등 다 정성 가득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가벼운 말들이 오갔는데
제가 불편할까봐 중간중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대화를 이어갔고 거의 예비 시아버님과 남편 둘이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간간히 예비 시부모님이 제게 말을 걸기는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차린 음식만큼은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다 비우긴 했는데 집에 올 때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을 만큼 좀 얹히긴 했어요. 식사를 하고 함께 푸른 잔디가 있는 마당으로 나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귀걸이 하나 안 하시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묶으시고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우아한 멋이 있어 보였고 자상해 보이셨고요. 두 분 다 말씀 나누는 내내 온화하신 모습이었어요. 한 30분쯤 대화하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을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사실 나도 지금은 요양원에 모시고 있지만 건우 할머니 오랫동안 모셨어. 그리고 지금도 다시 오시고 싶어 하셔서 건강 좀 좋아지시면 다시 집으로 모셔올 생각이고. 건우 할머니가 내가 며느리인데도 나 없이 적적하시고 보고 싶으셔서 힘드시다고 매일 영상통화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건강해지시면 다시 모셔올 거긴 하지만 사실 나도 모진 시집살이 당해본 걸로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까다로운 시어머니 모셨거든. 그래서 나중에 내 며느리는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언제나 다짐했고 지금도 변함없단다. 그러니 혹여라도 외아들이라서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도 괜찮아. 건우 결혼하면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니 각자 잘 지내고 가끔 연락하고 명절에 보고 그럼 된다.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건우 씨랑 결혼해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건우 할머니 오시면 다시 옆에 꼼짝없이 붙어서 애 할머니 수발 다 들어줘야 하고 말동무 해드려야 하고 어디 맘대로 가지도 못해서 네가 오면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할 수 있어. 안 그래도 건우 할머니 수발 들고 간호해야 하는데 너까지 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고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모시면 되죠. 어머니, 저도 대학생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서 말동무도 잘해드려요. 그래? 건우 할머니가 좋아하시겠구나. 그동안 내가 건우 할머니 모시면서 정말 휠체어 태워서 여행도 많이 보내드리고 좀 건강하셨을 땐 비행기도 많이 태워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계절마다 한약 지어드리고 보양식 해드리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 뭐 우리 아는 사람들은 나더러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효부상 받아야 한다고도 그러더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호호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님이 의심도 많으신 편이라 아들이 주는 식사도 싫어하시고 오로지 본인이 해드린 음식만 믿고 드시고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서서 지켜보게 했다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 며느리로서 당연했던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잘할게요. 아니야. 우리 예비 며느리는 내가 절대 힘들게 안 할 거야. 걱정 말고 결혼하고 오면 그냥 할머니 말벗 해드리면서 놀다 가고 그러렴.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저에게는 시집살이, 시댁갑질 이런 거 없을 거라면서 당신은 딸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딸처럼 생각할 테니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인사드리고 남편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 같다고. 사실 어떤 분들일지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좋아했더니 남편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짓더라고요. 보통 자기 엄마 좋은 분 같다 이런 말 들으면 그럼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님도 남편도 예비 시어머니가 할머님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할 때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 좀 칭찬에 어색하신 편인 건가 싶어 그냥 성향이 그러신가 보다 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긴장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님이 대화를 잘 이끌어 가셔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가 시할머님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희 아이가 지난번에 인사드리고 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 편찮으신 할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요. 아유, 아닙니다. 장남 며느리로 들어와서 모시는 게 당연했던 분위기였어서 저 또한 당연히 모시는구나 하고 각오하고 이 집에 시집 왔는걸요. 그래도 간호수발 다 하시면서 시어른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셨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에휴,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정말 고생은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방송국에 효부라고 제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건우 어릴 때 건강하셨을 때는 저를 너무나 못마땅해 하시고 구박하시고 매일 흘겨보시면서 저만 보시면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제가 그거 다 꾹 참고 어머니 발도 닦아드리면서 매일 이부자리도 깨끗한 새 이불로 바꿔드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노발대발 아휴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죠. 그래도 저 건우 할머니 구박에도 꾹 참고 항상 웃으면서 모시고 살았어요. 동네 분들이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부리듯이 한다고 저 안 됐다고 많이들 그러셨죠. 저희 주변 분들은 다들 효부상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에고 그러셨구나.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잘 모시니 정말 효부시네요. 근데 요즘 세상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정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하시며 폭풍 공감을 하시면서도 은근슬쩍 제 걱정을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옆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도 옆에 있는 엄마를 쓱 보시더니 감탄하시며 안사돈 분이 정말 효심이 지극하시다면서 이렇게 마음씨가 좋으셔서 우리 사이도 이렇게 인성 좋게 성장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마주 앉은 남편 표정이 좀 굳어있고 예비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계신 예비 시아버님도 큼 하시면서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덤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버님 표정까지 굳어있으니까 칭찬이 좀 민망하신 건가 싶으면서도 저희가 뭐 잘못 말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다른 말씀하실 땐 또 화기애애하게 잘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저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 후 결혼식 날을 잡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저와 살고 있었고 은행 대출이 좀 많이 껴있긴 했지만 본인 자립으로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아이 한 명 정도 데리고 살아도 충분할 정도의 평수였죠. 저는 남편과 연애하면서도 결혼에 대한 마음은 없었던 터라 그동안의 월급을 적금 들으면서 재테크를 하며 돈을 불리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려니 부모님께 손 벌리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 스스로 결혼 비용을 마련했어요. 남편한테 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 남편도 부유하게 살았지만 일찌감치 자립해서 살아온 터라 검소한 편이어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라 본인도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예단, 예물, 혼수 이런 것 다 간소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저는 예단 비용으로 시댁에 찾아가 1,000만 원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돈 봉투를 가지고 잠시 방에 들어가시더니 봉투를 따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꾸민비라고 돌려주신 돈이 5만 원짜리 2장, 10만 원이었어요. 황당해서 5만 원짜리 2장 들고 벙쪄 있는데 그때 마침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예단비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다들 요즘 누가 1,000만 원 보내냐고 하더라. 황당해서 그럼 요즘 얼마나 보내냐고 물어보니 3장은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좀 섭섭해서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꾸민비로 보냈다고 하면서 화장품이나 하나 사서 꾸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차 섭섭한 건 마찬가지니 이 일로 얼굴 붉히지 말고 쿨하게 결혼 준비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니 가전, 가구들 모두 구입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새로 바꾸기는 아깝더라고요. 둘 다 의견이 같다 보니 다른 건 준비 안 하고 다만 집 대출 비용이 좀 많이 드니 혼수 사려고 했던 5천만 원을 집 대출배 갚는 데 보태기로 했어요.
사실 그래도 아직 1억이나 대출이 남아있어서 예비 시아버님이 결혼 비용으로 남은 빚은 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처음엔 한사코 안 받으려고 하다가 앞으로 애 생기면 들어갈 돈 많을 거라고 하시고 꼭 이건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결국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말도 없이 너네 신혼집 대출 갚아줬다더라. 원래 집값에 비슷하게 혼수해오는 거 아니니? 내 주변에는 몇 억씩 써서 혼수해오던데 집값이 싸도 그렇지 너네는 너무 도움만 받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억짜리 혼수를 안 해오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님께서 저희 집 대출 정리해 주신 걸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너네 집도 좀 사는 집 아니야? 딸 시집 가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섭섭해서 그러는 거지. 예, 나 며느리가 혼수 적게 해온다고 눈치 주는 시어머니 아니다.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거지. 암튼 그렇다고. 결혼 준비 잘하고. 저는 여태껏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한테 한 번도 어머님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신 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생각인지 도통 속을 알 수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아버지가 비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나 보네. 자기 신경 쓰지 마. 남편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내가 결혼 때가 되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싶어서 저도 그냥 넘기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면 평생 두고두고 마음에 들 것 같아서 그냥 더 시간 지난 후에 말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네, 어머니. 좋게 들을게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주변에 좀 창피해서 내 아들 장가 가는 거 말을 못해. 내 친구들, 지인들 모두 다 며느리 잘 얻었거든? 그렇다고 너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 어머니, 제가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서운하신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휴, 우리 며느리가 좀 눈치가 없나 보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떻게 시집가면서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예단비 1,000만 원만 딸랑 보내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꾸민비 10만 원 받았고 결혼 준비 시작할 때 형식적인 거 따지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건우 씨한테 요구사항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우리 건우 같은 사이가 어디 흔하겠어? 남의 귀한 아들 데려갔으면 그만큼 해주는 게 있어야지. 그럼 너도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해주마. 너도 나랑 건우 아버지 원하는 거 해오고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해왔다는 말 정도는 할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꼭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하시고는 기분 나빠지는 말씀을 하시는 독특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결혼 반지도 건우 씨가 프로포즈로 준 반지로 하기로 해서 다른 예물 하나도 안 하고 서로 필요하지 않은 건 굳이 준비 안 하기로 했어요. 살면서 필요해지면 하나씩 사고요. 그래서 저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명품백보다는 명품회사 주식 사는 게 더 좋은 사람이고요. 원하는 게 있다면 해줄 생각인데 없다고 하니 해줄 수가 없네. 근데 나랑 건우 아버지는 받을 건 받아야겠어. 너가 혼수해오는 대신 신혼집에 결혼 비용 냈다는 건 알지만 그건 네 집이기도 하니까 너가 우리 집을 위해서 뭘 해준 건 아니잖아. 너가 너희 집에 투자를 한 거지. 안 그래? 근데 나는 금이야 옥이야 하나뿐인 아들 할머니 구박받으면서도 귀하게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쳤다. 결혼시키면서 나도 남들에게 자랑거리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하니 저에게 예단을 해오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명품 브랜드를 줄줄이 읊기 시작하셨고 거기 추가로 예단 비용으로 2천 더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결혼 비용으로는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꼭 받으셔야 한다면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저에겐 감당하기 힘든 예단 목록이에요. 이 부분은 건우 씨와 다시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예비 신랑한테 시어머니가 요구하신 예단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무슨 명품백이냐면서 처음으로 흥분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차분해서 화 한 번 안 내던 사람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통화하고 전화하겠다고 하면서 끊더라고요. 신랑은 늦은 밤이 돼서야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는데 부모님과 잘 말씀드렸고 예단 생각하지 말라고 하길래 어떻게 생각을 안 하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제가 모은 결혼 비용 다 집값에 보태서 뭘 더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장인 장모님께도 어머니 명품백 사달라는 말은 정말 못할 짓이라 생각해서 아버지는 안 받겠다고 하시고 어머니랑 핸드폰 너머로 싸우시고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핸드백은 받아야겠다며 소리를 지르시며 완강히 고집을 부리셔서 시아버님이 모은 적금 해지하고 그 돈으로 사드릴 테니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러면서 혹여라도 또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면 딱 잘라 말하고 자기한테 말해달랬어요.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사주신 명품백으로 만족하신 건지 저에게 더 이상 예단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비싼 가방이 하나 필요하셨던 모양이셨나 봐요. 기가 막혔지만 저희 돈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 남편도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니 그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한 번은 시할머님을 뵈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본인도 할머니를 어디다 모셨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계속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하신다는 겁니다. 조만간 집으로 모실 테니 그때 와서 인사 올리려고만 말씀하셨대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사진으로는 뵙긴 했어서 어머니 말로는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시설도 좋은 곳에 계시다고 하면서 할머님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사진 속 할머님은 그래도 시설 좀 좋은 요양원에서 잘 케어받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결혼식에는 오실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정도로 외출하실 상황은 아니라 하셨다고 그냥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인사드리자고 하길래 사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할머니니까 저랑은 크게 연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잘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남편과 시할머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니 할머님 지금 기력이 약하셔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신다면서 나중에 뵙게 해주겠다며 조만간 집에 오시니 그때 인사드리라며 또 그냥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정신없이 야근하며 일하고 결혼생활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너무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에 유산 위험이 있다고 조심해야 했고 그때부턴 저도 아무 생각 못하고 바쁘게 지내야만 했죠. 시할머님 뵙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에게는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우선이긴 했으니까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보니 출산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집으로 오셨어요. 그중 한 번은 꼭 주말에 오셔서 어디 나들이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주 안 볼 거라고 하시던 말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예 저희 집 도어락키까지 가지고 가셨어요. 옷차림도 처음에 뵐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귀걸이 한 번 안 하시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기 보러 오시면서 살에 긁힐 수도 있는 걸 생각 못 하신 건지 반지도 몇 개씩 끼고 화장도 짓고 옷차림도 화려하시고 매번 이런 차림이신 거 보니 원래 스타일이었던 거죠. 멋부리시는 것도 좋고 옷차림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애기 보러 오시면 볼에 얼굴 비비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아기가 아무거나 손에 쥐어주면 뜯는 시기인데 어머님도 아이 키워보셨을 텐데 왜 저렇게 오시는 건지 목걸이까지 하고 오니까 혹시 액세서리로 아기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산하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저에게 매번 직장 다니다가 애기 키우니까 뭐가 더 좋아? 아무래도 이쁜 애기 보면서 쉬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좀 나아지면 복직할 거라 말씀드리면서 어머님,
건우 씨 아기 때 순했나요? 저는 우리 아가가 낮밤이 바뀌기도 했고 밤잠이 너무 예민해서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예민하니까 아가도 예민한 거지. 적당히 울어도 좀 울게 냅둬. 울다가 지쳐서 잠들기도 하는 거고 너무 안아주고 달래주면 등에 센서 달려서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불고 한다. 엄마가 적당히 해야 아가도 순하게 자라고 너도 편해져서 얼른 복직하지 않겠니? 다정한 말투로 말씀하시면서 내용에는 은근 가시가 있는 느낌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집에서 아기가 잘 때 너무 예민하고 잠투정이 심해서 달래고 달래다가 같이 잠들었는데 마침 그때 집에 오셨어요. 잠들어 있는 저를 보시고는 굳이 깨우시더라고요. 정신없이 일어나면서도 겨우 재운 아기 깨울까봐 조심히 살금살금 주방으로 가 커피를 타드리는데 어머니는 식탁에 앉으면서 애가 깨던 말던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유, 나는 네 나이 때 깐깐한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3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너는 애기랑 잘 시간도 있어서 편하고 좋겠다. 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은 없지만 참 세상 좋아졌어. 그치? 그냥 제가 집에서 쉬는 꼴이 너무 부러우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친정에서 손주 선물로 옷이며 장난감이며 사주셨는데 그 물건들을 보시더니 아유, 사돈 어르신은 딸 시집 갈 땐 한 푼 안 보태주시더니 손주는 너무 이쁘신가 보다. 이 옷 비싼 브랜드 아니야? 애기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이렇게 비싼 옷이 뭐가 필요하다니? 그럴 거면 너희 사는데 좀 보태주시던가. 시할머니 모시는데 요양비라도 좀 내주시던가.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시할머님 요양비를 왜 드리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첫 손주라 이뻐서 사주시는 건데 뭐라고 하시는 건 좀 기분이 나쁘네요. 너는 꼭 시엄마 말을 기분 나쁘게 듣더라. 어디 너 무서워서 말 한마디라도 하겠니? 그렇게 예민하니까 아가도 예민하지.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니? 사실 건우 아버지 사업한다면서 끌어쓰는 돈이 어마어마해. 우리가 너네 1억이나 해줬으면 할머니 병원비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고관절 수술에다가 재활 치료비, 간병비 하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 원참 이제 며느리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확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오시지도 않더니 저에게 또 전화하시면서 대뜸 시할머니 요양비 매달 80만 원씩 내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나 너한테 서운하다. 애기용품 비싼 거 살 돈은 있고 시할머니 병원비는 낼 돈은 없어? 내가 너네한테 할머니 모시라고 했니? 병원에 방문하라고 했니? 건우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 나 혼자 이 나이 먹도록 고생이랑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너네는 아무렇지도 않어? 너한테 시할머니 돌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병원비라도 보태렴. 아니면 너희들이 데려다 모시던가. 며느리까지 본마당에 내가 너무 미련했네. 그렇게 요양원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땐 언제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심각하게 의논했어요.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갈 돈도 많아지고 제가 몸이 안 좋아 복직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도 많이 되기도 했고요. 솔직히